안녕하세요, WOO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제수, 해리포터 3편이죠. 짐 K 일러스트레이션 버전의 책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편은 이미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근데 각각 영상이 30분이 넘었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스토리라든지 영화에서 안 나온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다 설명하다 보니까 30분씩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책에 집중해가지고 책과 일러스트레이션에 집중해서 좀 더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리포터 3편 아즈카반의 제수. 그리고 이게 커버를 벗겨보면 표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나이트버스. 책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책의 두께 같은 경우는 1편은 빨간색이었고 2편은 주황색이었네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책이 두꺼워지죠. 4편부터 확 두꺼워지는데 그래도 여기 보시면 1편, 2편, 3편 본격적으로 책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책 이름과 같이 아즈카반의 풍경이 나오는데요. 바다에 바위섬이 있는데 거기에 탑이 하나 있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암울하고 난파된 배들도 막 주변에 있고요. 탈옥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위를 보면 검은 점들이 막 있는데 이게 디멘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파된 배가 이렇게 보이고 아즈카반의 문도 보이고 감옥이 이렇게 보이네요. 이번 책은 챕터가 2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의 이름은 부엉이 우편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헤르미온느가 해리에게 준 선물인데요. 해리가 키디치를 좋아하고 자신의 빗자루를 굉장히 아끼는 걸 알기 때문에 빗자루와 키디치 용품을 관리할 수 있는 세트를 해리에게 생일 선물로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편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선물이 나오고 그리고 소식들도 나오고 해리가 더즐리 가족 몰래 이불 밑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영화에서 보면 해리가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루모스를 열심히 외치면서 막 숙제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설정 오르죠. 루모스 막시마 루모스 막시마. 해리는 절대 학교 밖에서 마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법을 사용했다간 퇴학을 당할 수도 있죠. 다음 나오는 건 위즐리 가족의 가족 사진이 나옵니다. 위즐리 가족이 이집트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면 론의 형들과 지니도 보이고 여기 보면 스케바스도 있어요. 이 사진 때문에 아즈카반의 제수라는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 다음엔 해그리드가 준 몬스터북. 영화에서 보면 눈도 있고 정말 몬스터처럼 생겼었죠. 개인적으로 이 모습은 굉장히 평범해 보인달까요? 영화에 비해서. 영화에서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챕터는 마지가 나오는 챕터입니다. 마지가 버논의 누나죠. 해리가 많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퍽이입니다. 그리고 마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버논의 여자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에 묘사가 그렇게 나오죠. 이제 나쁜 말을 했던 마지가 점점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죠. 개인적으로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게 기발하다 할까요? 생각해보면 눈알이 요만한데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손가락도 보면 소세지처럼 이렇게 다 부풀어 오는 게 굉장히 기발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은 나이트버스. 이제 더즐리 집에서 나와서 검은 개도 보고 그때 나이트버스에 탑승하게 됩니다. 이 나이트버스를 타고 런던을 가로질러서
가게 되죠. 여기 보면 세인트폴 성당도 보이고, 여기 2층이었으면 그냥 런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버스일 건데 3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해 보이죠. 네 번째 챕터는 니키 콜드런입니다. 나이트 버스에서 내려서 니키 콜드런에 도착한 해리는 퍼지 장관과 만나게 되죠. 2편인 비밀의 방에서는 도비가 마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해리가 경고를 받죠. 해리는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호가트에서 퇴학을 당하면 어쩌지란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상과 다르게 퍼지는 완전히 괜찮다고 해리를 안심시키게 되죠. 그렇게 더즐리 가족 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다이거널리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영혼의 단짝인 헤르미온과 론을 만나게 되죠. 이들은 애완동물 샵에 가는데요. 여기서 헤르미온은 고양이인 크룩생크를 사게 됩니다. 크룩생크가 처음부터 론의 애완지인 스케버스를 굉장히 괴롭히게 되죠. 이것 때문에 헤르미온과 론이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호그와트 직행 열차를 타고 다시 호그와트에 가게 된 삼총사는 열차 안에서 디멘터와 마주하게 됩니다. 다른 애들에게는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이 디멘터가 해리를 공격하게 되죠. 그렇지만 다행히도 같은 칸에 루핀 교수님이 있어서 루핀 교수가 디멘터를 몰아내고 해리를 구해주죠. 그래서 초콜릿을 건네주는 루핀, 초콜릿을 먹고 약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호그와트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죠. 수업을 이제 하나하나 이어갈 건데 3학년이 되면서 새로운 수업을 듣게 됐어요. 점성술이죠. 솔리니 교수가 가르치는. 그래서 점성술 교실을 찾기 위해서 그림에 있는 카도환경에게 위치를 물어봅니다. Call upon sir. 그랑은 이 카도환경이 영화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삭제 장면을 보면 2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장면이 삭제되면서 영화에서 나오지 않는 비운의 캐릭터죠.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솔리니 교수. I am Professor Trelawney. 저가 엠마 톰슨이라는 배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엠마 톰슨의 트롤리니가 이 그림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덜 괴짜 같지 않나요? 이제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 그래서 새로운 선생님이 맡았는데 해그리드가 이 수업을 맡게 되죠. 보통 선생님이었으면 조그만 동물 있잖아요. 그런 동물을 첫 수업에 사용했을 건데 해그리드 입장에서는 히포그리프가 안전하기 때문에 첫 수업에 히포그리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말포이가 팔을 다치게 되면서 그의 첫 수업은 완전히 망하게 되죠. 이건 7번째 챕터 옷장 안의 보가트 어둠의 마법 방어술 수업이 나오겠네요. 역시 마법약 수업도 나오죠. 스네이프는 여전히 해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스네이프가 많이 편집됐단 말이에요. 별로 나오지가 않아요. 불의 잔에서도 그렇고 해리와 스네이프의 관계가 굉장히 재밌어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았죠. 이제 어둠의 마법 방어술 리디큘러스를 배우는 장면이네요. 옷장에서 보가트가 나오면 리디큘러스를 외치면 그 무서워하는 존재가 웃긴 존재로 바뀌게 되는. 이 그림에서는 파르바티인데 파르바티의 보가트가 미라라서 리디큘러스를 맞고 다른 모습으로 웃긴 모습으로 변하겠죠. 그 다음에 패드레이디의 도주 크룩생크와 스케버스니 여전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린딜러가 나오네요. 이 장면 같은 경우는 호그 스미드로 다른 학생들을 모두 갔을 때 해리가 루핀 교수 오피스에 들리게 되죠. 그때 루핀 교수 방에 있었던 개수가 그린딜러였습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는
호그스미드에서 애들이 돌아왔을 때 해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어떤 게 있었다고. 그중 하나가 부엉이 우체국인데 일러스트레이션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여기 보면 로컬 딜리버리 같은 경우는 단거리니까 조그만 부엉이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두꺼비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롱 디스턴스를 보면 큰 부엉이들이 있죠. 그래서 장거리를 가니까 체력이 좋아야 된다 봐요. 그래서 큰 부엉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챕터 슬픈 패배. 이 챕터 같은 경우는 그리핀도르와 후플푸프의 퀴디치 매치를 보여주죠. 이때 세드릭이 나갑니다. 그렇지만 해리가 비행 중에 하늘에서 디멘터를 만나게 되면서 떨어지게 되죠. 그로 인해 그의 아끼던 빗자루 님부스 2000이 산산조각 나죠. 늑대 인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10번째 챕터는 멀더스 맵. 3학년부터 호그스미드에 방문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해리는 허락을 못 받았죠. 버넌 이모부에게. 그래서 다른 친구들 헤르미온느, 론은 호그스미드에 방문하는데 해리는 호그와트에 혼자 남게 되죠. 그때 프레드와 조지가 나타나서 해리에게 멀더스 맵을 줍니다. 영화에서 나왔던 멀더스 맵이 이렇게 생겼죠. 이 멀더스 맵 같은 경우는 노블 컬렉션 거고요. 영화에서 나온 거랑 똑같이 만든 레플리카입니다. 근데 저는 미국 아마존에서 직구를 했는데 이렇게 접혀서 배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찢겨 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두면 표시는 안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펼쳐보면 호그와트의 모든 부분들이 웹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빈 양피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지팡이를 들고 I solemnly swear I'm up to no good 이라고 주문을 외우면 이렇게 지도가 생겨나죠. 그리고 끝났을 때는 mischief manage 라고 하면 다시 이 양피지 아무것도 없는 양피지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아무튼 해리는 이제 이 멀더스 맵을 가지고 호그스미드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호그와트의 모든 부분을 이제 다 볼 수 있죠. 누가 돌아다니는지까지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오, 호그스미드에 와서 트리 브룸스틱이라는 술집에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기 보면 해리, 론, 헤르미온느가 있는데 여기 맥고너글, 퍼지, 해그리드가 들어오는 장면이 보이죠. 이들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대화가 바로 시리우스 블랙에 대한 대화였죠. 챕터는 파이어볼트. 그래서 시리우스에 대한 대화를 듣게 된 해리는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사실 시리우스는 그의 대부였고 그 때문에 해리의 부모님이 살해가 당했다는 거. 그 이야기를 듣고 해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챕터입니다. 눈밭을 우리 삼총사. 점점 야여가는 스케버스죠. 덤블도어와 칠면조. 챕터는 패트루누스. 해리가 디멘터에 대한 공포증이 있죠. 그리고 해리의 보거트가 디멘터인 거 보면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 루핀 교수에게 찾아가서 마법을 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패트루누스 마법이죠. 이번 챕터는 레번클로와의 퀴디치 매치입니다. 이때 초가 등장하게 되죠. 해리는 초를 처음 보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게 됩니다. 첫눈에 반한 거죠. 그리고 이 시합 때
해리가 파이어볼트를 처음 쓰게 돼요. 이 시합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초도 굉장히 훌륭한 수색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초의 빗자루가 훨씬 더 못했기 때문에 거의 초가 이길 뻔했는데 해리의 파이어볼트가 너무나 월등했기 때문에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해리가 스니치를 잡아서 그리핀도르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죠. 그리고 이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 장면은 영화에 안 났었어요. 시리우스가 영화에서 보면 제일 끝에 딱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시리우스가 그리핀도르 탑에 한번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빌이 항상 팻레이디가 정해주는 비번을 못 내오잖아요. 그래서 쪽지에다가 비밀번호를 적어놨어요. 근데 그 쪽지까지 잊어버렸어요. 그 쪽지를 시리우스가 찾아서 그냥 그 비번을 쓰고 그 탑에 숨어든 거예요. 그리고 시리우스는 론이 가지고 있던 스케버스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난리가 났는데 그 카도간경이 모든 자초지종을 말해줍니다. He had the password. Checkmate. He had the whole weeks, in fact, on a little piece of paper. 시리우스가 비번을 대고 당당하게 기숙사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모든 소란의 원인이 네빌이 쪽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그래서 네빌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자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소동 때문에 네빌이 정말 큰 고충을 받게 되죠. 맥고너글이 정말 극대노하고 이게 네빌의 할머니 귀에까지 들어가면서 네빌이 정말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챕터는 스네이프의 원한인데 이 챕터도 거의 영화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영화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말포의 일행이 헤르미온나와 론을 괴롭히죠. 호그스미드에서. 그때 해리가 투명망토를 쓰고 막 눈을 던져가지고 유령인 척을 한 거죠. 그래서 막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 말포의 일행이 도망갔는데 마지막에 해리가 실수로 자기 머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포이가 읽어보고 스네이프에게 말하게 되죠. 스네이프는 어떻게든 해리가 호그스미드에 갔다. 허락을 안 받고 갔으니까 이게 큰일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얘를 막 퇴학시키려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끝에는 루핀 교수가 도와줘가지고 이 일이 마무리돼요. 버프리토가 나오고 트롤의 경비병까지 나오고 여기가 비명을 지르는 오두막이죠. 그리고 키디치 파이너, 이것은 슬리데린과의 경기죠. 헤르미온느가 론을 꼭 껴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벅빅 때문이에요. 벅빅이 재판에 넘어가면서 사형을 당한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헤르미온느가 굉장히 슬퍼하는데 론이 이때 나도 어떻게든 도와볼게, 도서관에 가서 막 우리가 정보를 찾아보자 이렇게 말하니까 헤르미온느가 감동을 받고 론을 와락 껴안는 장면이죠. 이때 론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불편해 보이죠. 그리고 검은 개, 해리가 이 검은 개와 크룩쉔크, 헤르미온느의 고양이죠. 이 둘이 막 얘기하는 것 같은 장면을 창문으로 보게 되는데 그 장면을 봤을 때의 검은 개입니다. 굉장히 미스터리하죠 지금까지. 그리고 이 챕터에는 트롤리니의 예언이 나오죠. 와, 약초학 건물인데 개인적으로 영화보다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모양이라든지 정말 판타지스럽습니다. 이제 트롤리니가 예언하는 장면. 트롤리니의 예언이 타율이 굉장히 안 좋죠. 실패 거의 다 맨날 틀리기 때문에 믿을만하지 못한데 근데 가끔은 정확하게 맞아요. Servant and master shall be reunited once more. 이때 트롤리니가 볼드모트가 다시 부활할 거고 그의 부하가 그의 곁으로 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되죠. 스케버스, 정말 이쪽 말은 볼품없는 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양이, 쥐, 그리고 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시리우스 블랙. 해리포터 세계관에서 꽤나 유명한 미남입니다. 그렇지만 많이 못 먹고 많이 초췌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네요. 문이 루핀 교수를 만나죠. 이렇게 Y를 지어보면 문이 됩니다. 그리고 웜테어, 피터 패티그루, 팻풋, 시리우스 블랙, 그 다음에 프랑스는 제임스 포터, 스케더스, 그리고 볼드모트의 부하. 스네이프가 나와가지고 시리우스 블랙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해리가 그를 기절시키는 바람에, 그렇지만 모든 이야기가 다 밝혀지게 되죠. 피터 패트리그가 뒤에서 그의 본연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디멘터의 키스. 모두가 이제 밖에 나와서 하늘을 봤는데 보름달이 떠있죠. 루핀 교수가 보름달을 보고 이제 늑대 인간으로 변하게 되죠. 이 불행한 사건 때문에 피터 패티그루는 도망가게 되고, 루핀을 막으려고 했던 시리우스와 해리는 디멘터의 키스를 받게 되죠. 이제 그 다음 챕터는 헤르미온느의 비밀. 모든 이야기에 뒤에 있었던 타임 터너, 헤르미온느의 비밀인 타임 터너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노블 컬렉션 거고요. 잡고 돌리면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아무튼 헤르미온느가 동시간에 여러가지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타임 터너 때문이었죠. 그래서 타임 터너 덕분에 해리는 이번에는 패트로누스를 제대로 소환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장면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영화에서도 그렇고 소설에서도 그렇고 이 쾌감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Expecto Patronum! 디멘터가 패트로누스 마법에 의해서 이렇게 도망가지는, 이렇게 쫓겨나는 모습이, 그 임팩트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리의 숫사슴 패트로누스가 디멘터들을 다 쫓아내는 장면, 그리고 벅빅을 타고 시리우스를 구출하는 장면까지. 이제 마지막 챕터인 부엉이 우편. 이제 모든 일이 다 해결됐으니까 호그와트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루핀 교수는 이제 모든 사람이 그가 늑대 인간인 걸 알아차렸기 때문에 사표를 낼 수밖에 없죠. 평화가 찾아온 호그와트. 시리우스가 보낸 편지를 받는 해리. 이렇게 아즈카반의 제수 이야기가 끝을 맺게 됩니다. 마지막 화에서는 디멘터의 모습까지. 끝. 긴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WO였습니다. 감사합니다.